여러분, 노동이사제라고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노동자 한 사람을 이사회 멤버로 올리는 겁니다. 이사회가 뭘 하는 곳이에요?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 이사회입니다. 여기에 노동자 이사가 2명 이상 2명 이상 임명을 해라 하고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노동이사제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이사회에 진출하는 거예요. 이사회에 진출. 일단 공공기관만 이렇게 하겠다 하고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법안을 발의하면 여당에서 그건 곧 통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176석의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340개에 해당되는 공공기관 도대체 누가 경영할까요? 저는 이 340개나 되는 공공기관 이제 노조가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고요? 보세요. 기관장이라는 사람들은 정부가 임명합니다. 대부분 타 부처에서 일했거나 혹은 권력 창출에 도움이 된 사람들을 기관장으로 선임을 해서 내보냅니다. 이 사람들 임기는 2년, 3년, 보통 보면 3년이죠. 3년 임기가 되면 떠나요. 노동자들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정년이 될 때까지 노동자들은 그곳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임명직 이 기관장들 노조 눈치 실실 보거든요. 아니 실실이 아니라 엄청나게 봅니다. 어떻게 하면 노조하고 같이 해먹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같이 해먹을까. 나 있을 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노조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거든요. 다 들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노동이사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어떻겠어요? 이거는 이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이사회를 깽판으로 만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만 하더라도 아니 공공기업에서 노동이사제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노동이사제 해보겠다. 참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죠? 공무원 출신이잖아요. 참 권력이 아부자래. 이제 그만 하셔도 될 텐데. 한전에서 오래 사장했잖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야합하니 공무원이 제대로 되겠느냐. 결국은 공공기관의 이사들도 공공기관의 기관장도 전부 다 노동조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노동이사제가 돼서 이사회까지 진출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노조가 공기업 경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북유럽이나 독일 같은 데는 아니 노동이사제 해서 잘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 그냥 어디서 기동령에서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노조가 독일 같은 경우는 노동이사로 들어가서 경영을 하더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독일에서는요. 이게 노동이사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이사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의 이것만 관장할 뿐이에요. 경영이사회는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니까요. 감독이사회는 노사 동수로 실제로 이사회를 꾸려서 운영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경영은 전적으로 경영이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노조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경영이사회에 참여해서 노동자가 경영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박주민 의원의 어떤 이번 대표 발의 내용을 보면요. 야, 이거야말로 뭐 거의 노조가 이제 공기업을 경영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동이사 의무화해서 박주민 의원의 노동이사제 법안이에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명 이상 포함한다. 50명 이하 기관장은 1명 이상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자들이 직접 선출한다.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고요. 권한은 노동이사의 권한과 상임이사 권한이 쉽게 말하면 경영이사 권한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이사는 임기 중 휴직한 것으로 보고 기존 근로관계는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이게요. 여당이 이렇게 추진한다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상 보면요. 이게 감독이사회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감독이사회라는 조직은 없습니다. 대신에 사회이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사회이사. 바로 이 감독이사회가 사회이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같은 역할을. 우리나라가 현실에 감안한다면 사회이사 뭐 이 정도? 근데 이것도요. 이것도 안 돼. 왜 안 되나 하면 노사관계가 우리나라는 솔직히 개판이에요.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예요. 예. 노동자는 사업주를 죽일 놈 하는 거고 사업주는 노동자를 보면 야 올해는 제발 그냥 넘어가 주라 뭐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대립적 관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 이게 세계경제포럼에서 국가 경쟁력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97위예요. 97위. 141개국 중에 97위. 노동관계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 이렇게 노동관계가 최악인데 노동이사제를 한다. 이러면 너 연일 싸우는 일밖에 안 벌어져요. 연일 싸우는 일밖에. 이게 여러분 저도 이제 경영자 사장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작은 회사긴 하지만 매일경제TV 사장을 해봤는데 이 사장을 하게 되면요. 사장의 어떤 경영 철학과 어떤 경영 어떤 이념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요. 발빠르게 움직여줘야 돼요. 발빠르게. 누군가가 움직여줘야 돼. 아니면 내가 직접 움직여야 돼. 그런데 끈끈이 발목을 잡는다고 쳐요. 노동이사가. 그러면요. 경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상황 자체가 정치성으로 또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뭐 민주노총은 이미 정치화돼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노총도 뭐 거의 정치화돼 있고요. 결국은 이제 공공기관에도 정치물을 지금 매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자체가 이제 정치색이 물드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요소에 전부 정치색을 지금 다 먹이는 거예요. 부동산에 정치색을 먹이고 산업에도 먹이고 경제에도 먹이고 사회에도 먹이고 그러니 이렇게 계속 갈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 지켜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여러분 이게 공공기관에 이렇게 도입했다고 하지 이게 또 어느 순간 되면요. 민영기업에도 도입해라.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이게 선순환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요. 이게 어떤 문화의 숙성 정도 또 생산력의 증감 정도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요. 급격한 개혁은요. 결국은 반발을 부를 뿐입니다. 저는 그런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이사제 결국 공기업 경영의 발목이 될 것인가 발목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더 유연한 어떤
노사관계가 만들어질 것인가 기로에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